안녕하세요, 준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0강 금속 결정의 종류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굉장히 많이 들어봤던 내용들이긴 한데 좀 더 체계적으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시간에 다룰 것은 BCC, FCC, HCP 요 세 가지입니다. 그러면 금속 결정을 정의하기에 앞서서 원자의 구조가 구형이 아니라는 건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충진율과 원자 개수 등 계산적인 면에서 구형으로 접근하는 게 훨씬 계산하기가 쉽기 때문에 이번 시간부터는 원자는 구형이다 라고 가정을 하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BCC 채심 입방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바디 센터드 큐빅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큐빅 구조는 모두 알고 있죠? 큐빅 구조를 모두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시작하겠는데요. 큐빅 구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주사위 모양입니다. 정육면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육면체 각 모서리마다 원자가 하나씩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안 보이더라도 여기 원자가 또 있겠죠. 그러면은 이 원자가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느냐, 사실은 원자가 하나가 온전히 포함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축을 연장시켜서 보시면, 자, 위에 1, 2, 3, 4, 아래 1, 2, 3, 4 8개의 등분을 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각 모서리라고 생각되는 이 부분에는 원자가 정확하게 하나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8분의 1개가 들어가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당연히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겠죠. 자, 원자가 8분의 1개 들어차 있다. 선생님이 그림에 굉장히 소질을 갖고 있진 않은데 대강 어떤 말을 하는지는 알아볼 수 있겠죠. 여기 그 대표적인 원자 조각을 하나 볼게요. 수박을 8등분 했을 때 아마 이런 모양이 나올 겁니다. 반을 자르고 다시 반을 자르고 다시 반을 잘라서 이렇게 3번 잘랐을 때는 여러분 지금 보이는 이 원자 모양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구조를 우리는 무엇라고 부른다고 했죠? 큐빅 구조라고 합니다. 큐빅 구조. 그럼 채심 입방정이라는 것은 큐빅 구조에 하나가 추가된 구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럼 무엇이 추가되었느냐? 이 중앙에 몸 중앙에 원자가 하나 더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바디는 단위 격자를 뜻하며 그 중앙에 원자를 하나 추가된 큐빅이라는 뜻입니다. 큐빅의 중앙에 원자가 하나 추가되어 있다. 입방체에 8개 꼭지점에 각 1개씩의 원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개의 원자는 수박을 8분의 1조각 내었기 때문에 8분의 1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꼭지점마다. 근데 정육면체에서는 꼭지점이 몇 개 있을까요? 8개 있습니다. 그럼 온전한 원자로 따졌을 때는 온전한 원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바디 센터에 있는 그 온전한 원자가 한 개가 있기 때문에 입방정 중심에 있는 원자는 한 개는 오직 이 유니셀에만 속한다는 거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선생님이 그린 이 단위 격자 안에는 온전한 원자 2개가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성질을 한번 보겠습니다. 면심 입방격자보다는 융점이 높고, 융점이 높다는 말은 결합이 단단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합이 단단하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강도가 당연히 올라가겠죠. 가공에 의한 경험 없으나 전연성이 부족하다.
채시 밑방에 속하는 주요 금속들은 철, 리튬, 몰리브덴, 그 외 텅스텐 등 여러 가지 속해 있습니다. 여기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 계산이 있는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참고할게요. 자, 이렇게 줄여서 여기 보시면은 이 식이 의미하는 바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부분 몇 가지를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의 4 파이 r 3승 9의 부피, 그리고 온전한 원자의 개수 2개, 그리고 충진률, 요거 충진률로 고쳐주세요. 원자 충진률은 부피분의 원자 부피. 100을 곱해준다는 것은 퍼센테이지로 나타내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필요한 식들이 다 모였는데요. 여기 선생님이 적어놓은 3분의 4 파이 r 3승과는 약간 다른 모양을 띠죠. 그럼 이 부분이 어디에서 왔는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변의 길이는 a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 원자가 조그맣게 그렸지만 선생님이 그린 것처럼 커다란 모양이라면은 가장 꽉 들어찬 면은 어디가 되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그릴게요. 이렇게 하나, 둘, 넷. 이렇게 된다면 원자가 어떻게 차냐면 가운데 커다란 게 있고 한 개, 물론 이렇게도 차오르게 되겠지만 요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이 대각선의 길이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a, 그러면 여기에서 a, 피타고라스의 정리 알고 있죠? a 제곱 더하기 a 제곱, 그럼 빗변의 길이가 나오게 됩니다. 2a 제곱, 따라서 빗변의 거리는 루트 2a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 지울게요. 여기 루트 2a가 됩니다. 그렇다면 선생님이 여기 다시 보조선을 하나 그을 것인데 이렇게 조금만 더 반듯하게 그어 볼게요. 자, 이 검정색 빗변의 길이는 아까와 같은 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a가 되니까 a 제곱 더하기 2a 제곱은 3a 제곱이 되고, 따라서 이 검정색 같은 경우엔 검정색으로 표현할게요. 루트 3a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필요한 식이 다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을 이렇게 떼가지고 자, 복사해서 자, 여기 원이 아니 구가, 그러니까 정확히는 원자죠. 원자가 하나, 그리고 하나, 세 개 있는데 여기는 온전한 구가 아니네요. 그래서 이만큼을 r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r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여기는 다시 r이 됩니다. 그래서 이 빗변의 길이를 루트 3a라고 봤을 때 2는 4r과 동일하다라는 식이 나옵니다. 자, 그럼 r에 대해서 다시 정리해 볼까요? r은 4분의
루트 3a가 나오겠죠. 그럼 r은 4분의 루트 3a라는 식을 앞에 봤던 식에다가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빨갛게 네모 쳐놓은 이 부분은 계산을 하면 4분의 루트 3a가 되고, 결국은 이 부분이 의미하는 것은 반지름 r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반지름 r은 아까 전에 선생님이 그려놓은, 아니 미리 설명한 구의 부피와 동일한 거죠. 그 다음에 여기 A의 3승은 여기 정육면체 큐빅의 부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큐빅의 부피분에 온전한 원자가 2개 있다고 했고, 그 다음에 각 구의 부피는 3분의 4 파이 R 3승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있죠. 그럼 곱하기 100은 왜 해줬을까요? 곱하기 100을 해줘야지 퍼센테이지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원자 충진율이라는 것은 전체 단위 격자의 부피분의 원자의 부피, 원자가 차지하는 부분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단어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계산을 해 본다면은 68%라는 숫자가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암기도 좋지만 암기보다는 여러분 계산기 가지고 한번 꼭 눌러서 이렇게 계산해 보시고 반복적으로 해 보시고, 또 계산기로 하는 거랑 뭐 손으로 하는 거랑은 뭐 괄호라든지 약간의 차이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다들 꼭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배위수가 있습니다. 배위수는 채심에 있는 원자를 둘러싼 원자의 수라고 나와 있는데, 가장 가까운 원자의 개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선생님이 중앙의 원자에다가 체크를 해 놓고, 중앙에 이 원자에 제일 가까운 원자의 수, 그러니까 최인접 원자의 수를 세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러면 이 배위수라는 것이 앞으로 또 다시 FCC와 HCP에서도 나올 것인데, 배위수는 슬림면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슬림면이라는 것은 원자가 미끄러져서 이동할 수 있는 면의 개수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슬림면이 많고 적으면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톨게이트 한 번씩 지나 보셨죠? 톨게이트에서 그 나들목 개수가 많으면은 차가 밀릴 수 있을까요? 적으면은 차가 밀릴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차선이 많으면 많을수록 차가 밀리지 않고 빠르게 이동이 가능한 것을 모두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슬림면이 많다는 것은 원자가 변형이 쉽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시면 됩니다. 통로가 많으니까 차가 빨리 빠져나가더라, 통로가 많으니까 변형이 쉽게 되더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 이 밑에 부분은 아까 우리가 계산하면서 알 수 있었던 정보가 나오니까 한 번씩 원자 반지름이 왜 저렇게 나오는가, 격자 내 원자 부피는 왜 저렇게 나오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FCC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64쪽입니다. 면심 입방정이라고 합니다. FCC는 BCC와는 다르게 이렇게 큐빅 구조에서 그 채심 부분에 원자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각 면, 그러니까 이 면 부분에 이렇게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 놓는 이 면 부분에 이렇게 면의 중앙에 원자가 하나씩 들어간다는 걸 의미합니다. 아무래도 면의 중앙에 원자가 하나씩 들어간다면 이 원자는 온전하게 이 유니셀의 차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둘이서 이렇게 원자를 나눠 가져야 된다는 것도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여기 먼저 큐빅을 하나 그리고 FCC하고 BCC는 그 기본이 베이스가 큐빅이기 때문에 큐빅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큐빅을 하나 그리시고
큐빅을 그리면 그 다음엔 뭐가 와야 될까요? 면심이기 때문에 각 면에 해당하는 중앙에 이렇게 원자가 하나씩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육 면체이기 때문에 면은 6개가 있고 각 면마다 원자가 하나씩 들어가겠죠. 또한 그 원자는 반으로 나눠 가지기 때문에 면심에 있는 원자는 2분의 1개가 됩니다. 그리고 6개가 되기 때문에 온전한 원자 3개의 치가 이 유닛셀에 포함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큐빅 구조에서는 8분의 1 곱하기 8은 1개라는 거 모두 알고 있죠. 따라서 이 FCC에 온전하게 들어있는 원자의 개수는 4개다 라고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FCC의 기본 성질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연성이란 부분은 조금 있다가 배위수와 연관이 되어서 나오는데요. 전연성이 높고 가공성이 원활하며 같은 말이죠. 전도도에 큰 장점이 있지만 강도가 약한 단점이 있습니다. 면심입방정에 속하는 주요 금속의 종류는 크게 올림픽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금은동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 은, 동. 그 외에 여러 가지 있지만 금은동만 생각하셔도 충분히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위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선생님이 보니까 그림이 약간 오류가 있어서 요거 하나는 지우도록 할게요. 여기 최인접 원자라고 아까 이야기했었죠. 가장 가까운 원자의 개수를 알아봅시다. 여기 기준 원자의 동그라미를 치고 1개, 2개, 3개, 4개, 5, 6, 7, 8개. 근데 12개로 알고 있는데 화면상에는 왜 8개밖에 안 나오죠? 그러면은 이 유닛셀이 결국은 결정 내에서 반복되기 때문에 이렇게 연장을 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연장을 해서 생각을 해보시면은 또 이 위에 있는 유닛셀의 최신 부분에 이렇게 원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고, 따라서 9, 10, 11, 12개 12개의 최인접 원자를 갖게 되며 배위수는 12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근접 격자의 면심 4개를 더해서 총 12개가 나오는 이 배위수로 인하여 슬림 면의 개수가 많아지고 또 이동할 방향이 많아지기 때문에 전성과 연성이 뛰어나며, 그 말은 앞에서 말했던 가공성이 원활하다와 동일한 의미라는 것 다 알 수 있겠죠. 원자 충진율을 한번 계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 식에 의미하는 바는 다 아시죠? A 세제곱은 단위 격자의 부피이고, 또 여기 9의 부피를 구하는 방정식도 다 알고 있고, 또 100을 곱하는 이유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어떻게 잘라야지 꽉 들어찬 원자를 가진 면을 찾을 수 있을까를 한번 봅시다. 여기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다시 그림을 그릴게요. 자, 여기 선생님이 정사각형을 그리고 요거를 분류를 다시 원자를 가운데 하나, 이렇게 원자의 모양을 면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한 변의 길이는 A죠. 그럼 여기에 선생님이 다시 대각선을 긋겠습니다. 자, 이 대각선의 길이는 앞에서 선생님이 설명했던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하여 A의 제곱 더하기 A의 제곱은 2A의 제곱이다. 거기에 루트를 씌우면 루트 2A가 된다라고 빗변은 설명했었죠. 그럼 얘를 다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아까와 비슷하게
가운데 9가 하나 있고, 그러면 여기는 2R이 되겠죠. 온전한 원이기 때문에 2R로 표현하겠습니다. 그리고 좌측 상단 그리고 우측 하단에 각각 R 하나, R 하나.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루트 2A는 4R이다 라는 식을 알게 되고, R에 대해서 다시 정리한다면 R은 4분의 루트 2A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이게 어떻게 쓰이냐면은 여기 선생님이 다시 빨간 박스를 치는 이 부분과 동일하다는 거 알 수 있죠. 따라서 여기 온전한 구가 4개 들어가고, 이 새로 박스 친 여기 온전한 원자 하나의 부피를 나타낼 수 있고, 또 분모에는 단위 격자의 부피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 단위 격자에서 원자 4개가 차지하는 부피 분율은 74%이다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계산기로 꼭 눌러가지고 계산을 꼭 해보도록 합니다. 실제로 계산하면 나올 것이다와 계산을 해보니까 나오더라 하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조밀6반 격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인데, 일반적으로 그림은 육각형이 보이도록 유닛셀 3개가 뭉쳐진 모양을 보여주지만, 마름모 모양을 하는 한 개의 유닛셀을 기준으로 성질을 이해하도록 합니다. 이해를 위해서는 전체 모양을 이해하도록 합니다. 단 기준을 잡을 때는 선생님이 그려주는 이 마름모 모양의 기둥을 중심으로 이해를 하도록 해주세요.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려 놓으면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육각형에 대해서 이렇게 그림을 같이 한번 그려 보도록 합시다. 먼저 모래시계를 하나 그려 주도록 하시고, 옆에 그리고 기둥으로 밑에 완성해 주시고, 가로에 하나, 그 다음에 각각 원자가 한 개, 그리고 밑에도, 그리고 내부에 3개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지우개를 이용해서 이 윗부분은 싹 지워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때에 여기 각도 알파와 여기 각도 베타는 같은 값을 갖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육각기둥의 화면에 꼭지점과 중앙에 한 개씩 원자가 존재하는데, 당연히 이 꼭지점의 원자를 모두 합치면은 온전한 원자 하나가 나타나고, 이 중앙에 원자 온전한 것 하나는 당연히 원자 하나를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부에 들어있는 온전한 원자의 개수는 2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조밀6반 격자의 금속은 전연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그 배위수와 슬림면을 이해해야 합니다. 배위수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원자에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고, 가장 가까운 원자를 세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FCC에서 했듯이 위에 연장되어 있는 유닛셀을 또 가져와서 중앙에 있는 원자 3개를 더하도록 합니다. 하나, 둘, 셋. 따라서 배위수는 12가 나오게 됩니다. 배위수는 12가 나오게 되는데, 그렇다면 전연성이 굉장히 높아야 되지만 HCP는 가능한 슬림면이 굉장히 작습니다. 슬림면의 개수가 작다라고 암기해 주셔도 무방합니다. 슬림면의 개수가 FCC와 다르기 때문에, FCC보다 작기 때문에 배위수는 같더라도 굉장히 취성을 나타냅니다. 여기에서 취성이라고 하면은 조그만 충격에도 쉽게 깨어지는 성질을 말하며,
대표적인 예로 유리 같은 경우에는 경도는 굉장히 단단하지만 그 취성이 매우 높아 쉽게 깨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금속에서는 금속간 화합물인 Fe3C, 시멘타이트를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연성이 낮으며 취성이 굉장히 높은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예로는 마그네슘, 아연, 카드뮴, 티타늄 등 여러 가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앞에서 BCC와 FCC 같은 경우에는 충진율에 대해서 계산을 한 번씩 해봤는데요. HCP는 충진율을 계산은 따로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충진율은 앞에서 계산했던 FCC와 동일하게 74%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 표에는 결정 격자의 종류 그리고 금속의 예, 성질이 나타났는데요. 그 외에 우리가 몇 개 더 알아야 되는 게 원자의 개수, 배위수, 충진율,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해를 할 수 있는가까지 이렇게 다루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BCC를 보면은 강하고 면심 입방보다 전연성이 적고 원자의 개수는 가운데 하나 하고 큐빅 구조에 있는 하나 해서 2개가 나왔죠. 배위수는 8개가 나온 것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충진율은 68%가 나왔습니다. 면심 입방 격자에서는 금운동 기억하라고 했었죠. 전연성이 좋고 가공성이 크다. 그럼 원자의 개수는 면심을 더했을 때 3개가 나오고 큐빅에서 1개가 나와서 4개가 나왔습니다. 배위수는 그 확장된 부분을 기억하라고 얘기했었고 12이며 이에 따라서 전연성이 좋아졌다라고 얘기했죠. 충진율은 74%입니다. HCP 역시 가운데 있는 온전한 원자와 그 꼭지점에 있는 원자를 합치면은 2개의 원자를 포함하며 배위수는 유니셀의 확장을 생각하여 12개라고 얘기했습니다. 충진율은 FCC와 같이 74%라고 했지만 배위수가 크다고 하더라도 쓸 수 있는 슬림면의 개수가 적어서 전연성이 적고 취약하다, 취성이 크다라고 정리한 바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금속의 결정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금속의 결정면과 방향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